네, 도전의 천리길. 지난 시간엔 육아와 일 그리고 공부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욕망 넘치는 싱글맘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연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연아 씨 모시고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냥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네, 예.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네. 일은 바쁘고. 일은 네, 바쁘고 그렇죠. 네. 공부할 건 많고 어, 공부 대충 하면 머리 들어도 안 가고. 네. 또 이제 공부를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까지 거기다 일까지 하시는데 네.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려는 자세가 너무 잘 보여서 놀랍습니다. 아, 잘해야죠 뭐.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아 씨의 이제 뱃속의 아기와 함께 남한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고생 끝에 아기를 출산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그때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마음이 잠깐 아프려고 했다가 너무 유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눈물이 쏙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때 입양 보내려고 했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는 그 입양 보내려고 했던 그 일주일, 7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품에 딱 안고 보니까 이젠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 아이를 안고 했던 생각이 물론 저한테 있으면은 잘 사는 집에 가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줄 거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못난 엄마지만은 사랑 하나만 남김없이 주면서 살아가자 이 생각이 들고 누가 뺏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이를 그냥 막 보자기 이렇게 막 싸갖고 네. 뛰어 올라왔었어요. 그때 연아 씨가 했던 말씀 중에 이제 뱃속에 있을 때랑 낳았을 때 놓고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좀 그 산모들이 이제 병원에서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예. 나가서 처음 이제 아기를 밖에 이제 같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집으로 왔을 때 드는 생각이 좀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좀 이런 게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좀 연아 씨도 좀 그런 게 느껴졌나요? 좀. 네. 저는 집에 아기를 딱 안고 왔는데 물론 저희 짐 속에는 기저귀하고 분유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 하나원에서 우리가 수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이부자리 하나씩 이렇게 네. 주는 물건들이 그때 늦게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물도 없고 불도 없고 그냥 집안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도배는 다 돼 있어도 한 번은 우리가 싹 닦아야 그쵸.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필 또 그때 그 미혼모 시설에서 제가 큰 대형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건 왜 넣어 가지고 왔는지. 그게 대형 봉투니까 애를 눕혀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방바닥은 네. 어지럽고. 음. 그래서 그 비닐봉지를 깔고 아기를 그 자리에 딱 눕히려는데 진짜 제가 출산할 때 병원에서도 안 울었는데 그때 눈물이 왈칵 나면서 네. 왠지 그 앞날을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하고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모든 고생이 그냥 막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그때 제가 아기가 듣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아기야 엄마랑 같이 이 자본주의 세상을 잘 살아보자. 부족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눈물이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놀랐어요. 나 왜 이 상황에서 눈물이 나오지? 이러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빈집에 이틀 정도 있었죠. 이제 무슨 예. 심정이었을지 좀 공감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저도 예. 이 누뚱이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때 예. 보니까 저희 이제 친척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감쌀 수 있는 그 포대기를 다 이렇게 예쁜 걸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포대기 바로 감쌀 수 있게 베네 쪼고리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그게 좀 연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그 비닐 봉지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그 느낌이랑 네.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이렇게 뭔가 너무 환영해주는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갓 태어난 아이와 그
텅 빈 집에 예. 남겨졌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저도 사실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텅 빈 집에 이 한원 출소해서 들어갔을 때 그 썰렁한 느낌 알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갑자기 좀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도네요. 진짜 그 네. 집에 오시니까 이제 비로소 좀 실감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 어찌 네. 보면은 눈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뻔하고 빤한 앞날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각오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그 쓰레기 파란 쓰레기 그 대형 봉지 위에 아기를 눕혀놓으면서도 그 앞날도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그 고비고비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찌 보면 각오 같은 것도 그 순간에 복합적으로 네. 다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니까 당시 이제 아기랑 함께 이제 또 살아가야 될 앞날이 빤히 보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입양을 보내는 거를 철회를 하고 예.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된 걸 너무 후회 안 하시고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유쾌하시다 보니까 아이 또한 되게 유쾌발랄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는 지금 몇 살 정도 됐나요? 지금 9살이요. 아우, 네. 벌써 9년이 네. 흘렀네요. 벌써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너무 앞서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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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돌아갔을 때 이제 막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한국에서 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좀 재단 같은 곳에서 뭔가 탈북민 한 가정 부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아 씨는 좀 그런 걸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원 같은 게 네. 이게 일단은 저도 한부모 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서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뭐 정규적으로 제가 아이를 막 그 임신해서 출산하기 전에 내가 이 상황에 한국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만약에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잘 받아야 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일해야 200을 받는구나 음. 싶었는데 네. 아이를 낳고 동사무소라고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세대주로 돼 있고 네. 한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매월 수급비가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제가 살던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였고 네. 평수가 작고 좀 오래 좀 된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비가 비싸지 않았어요. 네. 임대료도 싸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120만 원이 되게 큰 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일 하나 안 하고 네. 받을 수 있는 돈이 120만 원이라는 게 북한 돈으로 아. 사실 환산하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바라는 게 그렇게 그때는 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만 했으니까 네. 그 120만 원 가지고 저축하고 뭐 관리비 다 내고 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같은 곳에서 이따금씩 박스에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도 보내주는군요. 네, 근데 그거 글쎄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물건을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는데 거기서 보내주는 치약 네. 칫솔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걸 다 보내주고 너무 네. 많이 주셨나 보구나. 네,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네. 뭐 그래도- 샴푸나 네. 바디워시 이런 것도 네. 정말 많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찌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좀 이거 뭐 똑같은 거 또 보내줬네 이럴 수 있는데 네. 그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그것도 네. 어찌 보면 다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랬었던 기억도 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런 그래도 다행히 박스를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좀 큰 힘이 됐겠어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네. 되죠. 네. 뭐 북한에서 금방 저 같은 경우는 직행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누구한테 함부로 칫솔 하나 치약 하나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쪽은.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받을 네. 때마다. 이 사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연령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낳자마자 너무 작다 보니까 안는 것도 무섭고 만지기도 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당시에 연아 씨도 초산이었고 네. 옆에 부모님도 없으셨잖아요. 보통은 이제 외할머니들이 아이 다루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혼자였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태생이 이게 네. 애를 또 잘 보는 그게 있었나 아, 봐요. 정말요? 근데 제가 출산하기 전까지 그 시설에 미혼모, 임산부, 산모들이 모두 한 20명 좀 넘게 있는데 제가 모든 애들을 다 봐줬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다 남의 애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은 네. 고향 언니들이 야, 그 네 뱃속에 있는 니야 힘들어 한다. 네, 근데 네. 그때는 뭐 아무래도 20대이기도 하고 힘이 있었나 봐요. 진짜 어. 출산하기 전까지 남의 얘기를 계속 이루고 갖고 있었어요. 혹시 북한에 네. 계실 때 그 타가서 네. 유치원 선생님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직업이 아이들을- 방송문밖에 한 적 어떻게 없어요. 아이들을 잘 보실까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좀 상황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는 힘이 들어서 내도 네. 오래 못 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그 네. 여성분들이 이제 산후 우울증도 이제 겪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출산 후에 10명 중 8명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네. 뭔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또 생활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난다고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무엇보다 사실은 옆에 어머니라던가 남편분이 좀 도와줘야 빨리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혼자 아이와 있어야 했으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우울증이나 이게 약간 좀 좀 심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가 사실을 저는 출산 전부터 있었잖아요. 출산 네. 전부터 예민해 있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딱 낳고 좋았어요. 그 순간에는 애도 찾아오고 막 행복하고 좋았는데 얼마 안 가니까 이제 아이가 똑같죠. 이렇게 분유를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깨어나서 먹는데 네. 애가 한 번에 먹으면 40분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쥐는 40분 먹는 동안 저는 잠이 다 깼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잠이 다 말짱 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깼다가 다시 잘까 하면 얘가 먹는 시간이 되돌아오는 거죠. 예, 다시 깼어요. 그거 이게 한 반복이 되니까 먹지 못해 이제는 죽을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서원이 야 이거 밤에 누가 한 번만 분유를 딱 먹여주면 저 4시간 통잠을 잘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없었어요. 끝까지 서원분이었고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다가 애가 이제 한 5달 정도 네. 되니까 네. 4개월쯤 돼서 12시에 먹였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분이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말을 외할머니라도 뭐합니까? 있으면 그러니까, 말을 네. 뭐 합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이게 막말로 베란다 밖으로 아기를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짜증나죠. 애가, 네. 근데 막 낮에는 또 이뻐요. 낮에는 이쁜데 네. 밤 되면 죽겠는 거지. 잠을 못 잠을 못 자니까. 자니까 또 예민해지셨을 것 그리고 같아요. 원래 네. 제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잠탱이였거든요. 어. 잠을 한 번 자면 12시간씩 잤었어요. 야. 근데 우리 북한 조건이 그거잖아요. 아침 그러니까 이게 TV 채널도 많이 없고 네. 전기가 자주 정전되다 보니까 우리는 밤새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0시가 되면은 공화국 깃발이라고 해서 이제 펄럭펄럭 나오면 그게 TV가 자는 시간이구나. 그냥 오프되는 시간이고 그때부터 다 네. 자거든요. 그렇죠. 쭉 자고 아침에 그냥 동터야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8시간 9시간 숙면이 쭉 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방송원이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출근하면 기자들이 없는 시간에는 책상이 저는 아예 통째로 올라가서 자거든요. 신문지 덮고 네. 네.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탈북을 했는데 네. 힘듭니다. 그야말로 생활 환경이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네. 바뀌었어요. 네. 야, 준비 안 정말. 된 엄마였어요.
이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좀 그런 물질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좀 정신적으로는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연아 씨가 또 엄마로서 적응해야 하는 삶도 있지만 이 남한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많았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나원을 열흘밖에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라면 한국 초기 정착에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다 못 받고 나오다 보니 네. 택시 타는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마을 버스가 앞에 있는데 잘 네. 모르니까. 네. 딱 그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는 건데 저 08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자꾸 나오네 여기서. 근데 그게 네. 집 앞에서 출발해서 온 곳을 다 가는 건데 없는 돈으로 계속 택시를 택시 타고 타고. 다녔어요. 택시도 비싼데. 비싼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초기 정착 교육은 필요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느끼셨군요. 들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아기가 이제는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옷도 베네 쪼고리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옷도 좀 사입히고 싶고 그러니까 또 욕심에 남들이 입다가 주는 옷을 잘 안 입히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옷을 한 5벌 정도를 내 돈으로 이렇게 사서 놓고 계속 손빨래를 해서 요게 마르면 요걸 입히고 이렇게 절대 저는 세탁기 안에 옷이 돌아갈 게 없었어요. 옷이 세탁기 돌리면 빨리 다를까봐. 그게 아니라 옷이 없어도 저는 그냥 그 새 것만 이렇게 입히고 네. 그러니까 옷이 세탁기에 올리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한 것보다 새 거 몇 배만 네. 있으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새 것만 계속 이렇게 입히다 어. 보니까 돈을 벌려고 좀 또 애를 썼죠. 네. 무지 애를 썼어요. 정말 적응하시는데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좀 이제 북한에서 부모님이 또 오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뒤로는 좀 나아지셨나요? 어때요? 많이 예. 나아졌죠. 예.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저도 비로소 그 자유 시간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죠. 생기고 예. 우울증 같은 것도 이게 뭐 내 애가 미워서 이게 막 더 그런 게 아니라 음.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있으면은. 네. 근데 저희 애기는 또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벌 수 있고 부모님 오시기 전에는 잔등에 소금이 이렇게 펴가지고 다녔어요. 땀을 계속 흘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으면 잔등에 이게 진짜 조선지도라고 막 예.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맨날 집에 들어오면 맨날 그려져 있습니다. 땀이 애기 업고 많아서. 다니세요? 아니요. 그냥 땀이 많아가지고. 예. 뭔 말인지 압니다. 예.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엄마가 오시고 나서 애를 제 몸에서 아기가 떨어지고 빈몸으로 거리를 다니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구나 이제. 네. 그 상황이. 예.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홀몸으로 나올 때가 다 있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연아 씨가 부모님을 두고 와서 죄책감을 많이 맞아, 느끼셨다고 맞아. 네. 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그 죄책감이 좀 덜어져서 후련하셨겠어요. 그럼요. 네. 여러 가지에서 다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요. 죄스러웠던 마음, 힘든 육체적으로 음. 맨날 그냥 애기하고 두 몸이 한 몸인 것처럼 다녔었는데 언제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은행 갈 일도 있고 네. 어머 나 공부하러 학원 갈 때도 애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지만 엄마가 봐주시니까 음. 이게 심적인 안정감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엄마가 어떤 데 들어와서 막 아우 얼마나 오늘은 갓나 새끼 말 안 듣는지 오늘 잔등 작은 애 하나 가서 때렸다 그래도 엄마가 때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맞기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예. 어, 그럼 이제 남한에 와서 부모님이 이제 연아 씨의 손녀를 처음 본 건데 예. 부모님도 그 좋아하셨나요? 어땠나요? 예. 사실은 이거 우리 애기가 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엄마가 안 좋아했어요. 왜요? 음. 네. 애기가 저를 안 닮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아예 북한에 있는 애기 아빠가 봐야 되는데 애기 아빠하고 우리 엄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엄마가
사위 될 사람을 정말 미워했었죠. 근데 음. 미운 짓만 골라서 했었어요 그때는. 그 남편 좀 닮았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애기가. 근데 네. 아기가 아빠를 네. 쏙 빼물고 나왔는데 네. 처음에는 엄마가 좀 속상해하셨지. 아. 호직이 내 딸을 하나도 안 닮았니? 막 이랬는데. 내 딸을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네. 아버지를 닮아서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셨나요? 그래서 목소리까지 닦고서 오 신기하다. 하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그랬었죠. 엄마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내 모습도 나올 거야 네.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크면서 제 모습도 나오고 맞아요. 예. 저도 어릴 때 왜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의문의 일패인데요. 저도 이제 네.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엄마를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성인이 되니까 맞아요. 엄마의 모색이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아빠는 키도 작고 그랬는데 꼭 키도 저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아이고 얼굴은 뜯어 고쳐도 되지만 키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 이것 봐 나 닮았잖아.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엄청 이뻐하시죠. 어, 네. 아까 아이가 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예쁘시죠? 예쁘죠. 그리고 이제는 뭐 대답질도 곧잘 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막 맨날 둘이 이제 침대에서 자다 보면은 막 옆구리를 막 들이치고 막 어. 찌르고 막 흔히 날리거든요. 태질이라고 태질,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가도 아침에 이제 그럴 때는 막 저쪽에다 다리 하나를 막 던져버려요. 저도 짜증나. 네. 근데 네.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어, 저는 막 어떤 때 쉬는 날 같은 날에는 한 12시간씩 못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날도 막 쉬는 날이 이렇게 머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 머리를 엄마 떨어지겠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갖고 네. 안쪽으로 눕히는데 네. 약간 좀 심쿵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 아휴 그래도 뭐 엄마라고 떨어질까봐 힘도 음. 이젠 세잖아요. 9살이니까. 네. 그래서 엄마 떨어질까봐 걱정했어? 이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요즘 9살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9살 때랑도 많이 달라서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네. 2학년이죠. 그 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보면은 막 아빠의 날이라고 해서 아빠들이 오는 날도 있고 이런데 혹시 이제 따님이 아빠를 찾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처음에 아빠 찾을 때는 네 아빠 미국에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엄마 아니 미국 우리 저 태국도 저 베트남도 여행 다 갔다 왔는데 미국을 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아빠가 북한에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없는 이유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납득이 가게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예 안 찾죠. 네. 그러니까요. 요즘 9살은 다르다니까요. 네. 저 같았으면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 아이들은 눈치도 빠르고 철도 빨리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저도 자꾸 두 번, 세 번 설명하기도 귀찮고 아이도 이젠 9살이지만 네. 생각하는 범위를 보면은 이 어떤 때는 이 철없는 엄마를 뛰어넘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애한테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여자니까 남자를 요즘 애들은 또 빠르잖아요. 사춘기라는 완전 것도 빠르죠. 빨리 오고 네. 하니까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우리가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 선택하고 결혼이 지속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선택과 조건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제가 그 아이한테 아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다 해줬어요.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는 못 살게 됐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고 아빠는 아빠대로 북한에서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줬더니 너무 이해를 바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자기하고는 괜찮다고 네, 하는데 그래도 아기가 잘 받아들여서 전 정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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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연아 씨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남한에 오시고 좀 그리고 나서는 좀 일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했죠. 바로 일하고 공부하고. 근데 또 이제 일을 하면 또 아이를 또 키우는 게 이제 동시에 또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워서 이게 두 가지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는데 또 네. 저를 욕망 있는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잘하진 못해요. 사람이 한 가지 일도 잘하기 힘든데 두 그렇죠. 가지 세 가지 벌려놓으면은 네. 근데 안 하면은 막
이상한 게 이게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기 힘들었지만 여기는 정말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뭐 비용 다 무료 나라에서 네. 대주는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막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날 지켜보고 있고 네. 처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노트북 가방을 들고 늙은 티 학생 그 있잖아요. 늙은 학생 티를 안 내려고 맨날 이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 다녔는데 애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5살짜리인데 나도 나중에 대학 갈 거라고 엄마처럼 이쁘게 하고 다닐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지켜봐주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이 그냥 그 생각과 그런 눈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쉬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자꾸 만들어요. 자꾸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딸이면은 아마 공부 습관도 많이 들려 있을 것 같고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억지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처럼 할 게 없으면 괜찮은데 재밌는 게 너무 여기는 많죠. 너무 재밌는 게 맞아요. 많아요. 게임도 어쩌면 맞아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게임이 저도 안 했을 많습니까? 거예요. 어른들도 게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예. TV를 틀어도 그냥 24시간 아동 영화가 나오잖아요. 아우, 그렇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보니까요. 이게 남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통계인데요. 한부모 가구 비중이 150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7.8%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대요. 네. 네, 그만큼 아빠나 엄마, 그 배우자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 많다는 건데요. 이게 하지만 또 보면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선이 좀 곱지 않아서 한부모 가정인 거를 숨기고 사는 가정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아 씨께서는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따님에게 괜찮을까요? 아유, 뭐 이미 단련됐어요. 엄마 단련대를 다녀오셨나 봐요. 네, 맞아요. 우리 애기는 엄마 단련대. 네. 그 연아 씨가 그렇다면 좀 엄마가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거나 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성장한 거는 뭐 어떤 때는 그냥 철이 없는 건 똑같은 것 같고 네. 다만 책임감 같은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자식의 그냥 입장이었다면은 네. 부모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게으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의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켜보고 있지? 그 규칙적인 삶을 저 혼자 산다면 만약에 뭐 12시 1시까지 핸드폰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 보고 야 너 핸드폰 꺼 했는데 제가 계속 쳐들고 있어요. 그럴 수 없구나.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공부를 안 하면은 야 책 갖고 와 엄마 여기 책 읽을 거니까 여기 책 가져다 여기 와서 읽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네. 물론 저는 도태되겠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좀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아이랑 같이 성장한다는 말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지금 연아 씨께서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싱글맘으로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가장 싱글맘으로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정책적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의 따뜻한 관심, 뭐 시선이라던가 아무거나 좋습니다. 따뜻한 관심 같은 건 사실 얼마 못 가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본성상 내가 급한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뭔가 시스템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치중돼 있기 마련이니까 정책적으로 저 같은 혼자 키우는 애엄마들, 그러니까 공짜 주는 돈이 전 무조건 공짜로 주는 돈은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 같아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120만 원을 초월했다면은 저는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1년, 2년 살다 보면은 처음엔 그 120만 원이 커 보이지만 아이는 커가고 돈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고 공부 못하고 자기 개발 못한다면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게 잘 길잡이가 돼주고 이 사람들의 자기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혼자 살아요 이 말을 감추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부모 다 있어도 내가 더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인간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을 좀 뽐내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굳이 위축된 자기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고 네. 아이들한테도 우리 엄마 혼자 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인식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따뜻한 관심보다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싱글맘도 잘 교육받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네.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 그럼 연아 씨의 이야기 이렇게 쏙 빠져들었는데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엄마로 성장한 연아 씨 얘기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도 연아 씨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아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